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집값의 오름세는 많이 주춤해졌는데 하지만 납세 기준이 되는 이 공시가격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늘 인터뷰 기사로만 제가 네. 접해서 사실은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요. 네, 또 궁금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시가격 이제 발표가 되면서 현실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네. 그 제기들이 나오는데 팀장님 또 같은 시각이실 것 네. 같거든요. 어느 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 거예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까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네. 지적돼 왔고 여기에서 총리나 또 김현민 국토부 장관께서도 문제가 있다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개선된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생각을 하셨군요. 했습니다. 근데 네. 결과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밝힌 시세 반영률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64.8%입니다. 작년에 대비 2.2%가 올랐다는 게 정부 발표고요. 근데 경실련이도 여러 번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아니거든요. 40~40%입니다. 대규모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8%였고요. 또매 2018년에 거래된 그 대규모 빌딩들의 실거래가 공시지가를 비교해도 27%로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64%가 되려면 단순 계산해도 2배 이상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가 올랐다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그 목표치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 값이나 땅값이 엄청 상승했는데 그 상승분만 반영한 것 아닌가 이러한 것으로 보였을 때 저희는 이 현실화율이 어떻게 정부가 나온 것이냐 궁금했고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그쵸. 거예요? 그 64.8%라는 게 뭐 시도별 현실화율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냐 또는 단독이나 아파트나 상가 빌딩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공개한 거로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불투명하게 측정되는 공시 가격이 결과는 시민들이 느끼는 거와 많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좀 신뢰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신뢰도가 겁니다. 낮다라는 평가시고 예. 그렇다면 정부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까지 올리지 못한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정부는 그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도 하시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시가격이 제대로 시세 반영해서 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졌다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왜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기준을 자꾸 발표하는지 저희도 오히려 의문스럽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지금의 이 불공평한 제도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용 부동산이나 뭐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뭐 재벌들, 돈 많이 가지신 네.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뭐 부동산 말씀대로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세금의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네.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에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면서 같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즉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투기를 근절하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집값이 또 많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도입한 게 공시가격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주택 같은 경우는 동일한 필지에서 땅값인 공시지가도 조사되고 있고 또 땅에다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도 조사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제 말씀하신 상가 업무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땅값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과 집, 건물을 같이 평가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네. 공개가 되면서 과세 기준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양화되어 있는데 시세 반영률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 과세거든요. 근데 다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제가 도입된 이후에 70%에서 75%까지 올라가지고 그 당시에 세금 폭탄 논란을 얘기됐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고가 단독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은 경실련이 조사해봤더니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땅값보다도 낮은 집값이 공시되고 있었습니다. 땅값이 100이라면 집값이 90% 정도로 땅 속에 건물이 파고들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우스개로 하는데 네. 그런 마이너스 건물값을 측정해서 과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니 오히려 이분들은 보유세가 부담이 후퇴된 거죠. 또 중요한 게 상당 부분의 그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상업 업무 빌딩 토지 등인데요. 이 토지 등은 과세 시세 반영률도 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세율이 인하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90년대만 해도 거의 50%의 시세 반영률을 가지고 있었으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땅값도 올랐고 오히려 시세 반영률이 지금 30%대로 떨어졌다고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시세 반영률은 떨어졌는데 정부가 세율은 2000년 이전, 2005년 이전만 해도 2%였던 세율이 최고 세율이 지금은 0.7%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법인들은 시세 반영도 안 하고 세율도 인하되면서 더 많은 그 세금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생겨버린 거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부자들이나 재벌 법인들의 토지 소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10년간 이 상위 1%의 재벌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량이 10억 평이 늘었습니다. 10억 평 우리 국민들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데요. 감이 안 오죠. 서울 사실. 면적이 네. 1.8억 평입니다. 1.8억 평인데 서울의 5배 이상을 이 1% 재벌 법인들이 늘려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서 이거를 개선하는데 이 불공정 과세가 크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생각하는 뭐 해결책이 좀 있나요? 네, 저희는 월급쟁이 서민들은 네. 투명하게 이제 공개되고 소득이 공개되고 세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은 본인의 노력이 아닌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서 네, 발생한 네. 소득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환수해서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이 쓰여져야 되는 거고 이러려면 적어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게 시민사회에서나 모든 분이 네. 얘기하는 게 적어도 80% 이상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장께서도 90%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거든요. 적어도 80% 이상의 시세 반영을 하고 그거에는 지역에도 부동산의 높고 낮음도 또는 부동산 유형별로도 상관없이 모두 고르게 가야 된다. 그 얘기고요. 만일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손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려된다면 그분들에게는 세율 인하 등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거죠. 정부에서는 사실 뭐 핀셋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네.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사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조세 저항이 사실 네, 상당히 심할 텐데 지금도 그 보완책을 좀 예. 구상하고 계신가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조세 저항, 세금 폭탄 얘기가 최근에도 네네. 얼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시각이 이 프레임이 진짜 보유세가 지금 올라서 나오는 거냐는 좀 따져봐야 될 일이다. 지금도 다주택자나 상위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법인 등의 보유세가 올랐냐 하면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는 보유세가 실적으로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최근에 정부의 자금 대출 규제 같은 영향이 컸다. 근데 보유세가 크게 올랐냐라고 일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지금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봤더니 전혀 이전과 시세 반영률이 오르지 않은 결과로 네. 나오고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세금 폭탄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현행 체제에서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50% 이상을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치에서 150% 이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부동산 부자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까지 누려온 투캐에 대한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되는데 다시 또 폭탄 얘기를 한다라는 건 국민들 정서와도 맞지 않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저소득층에게 이게 어떠한 부담이 갈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인하 방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불로소득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이 증권시장에서도 거래세를 사실 네. 뭐 조금이지만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이제 거래세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불로소득 환수도 네. 잘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거, 이 뭐 네. 양도소득세 뭐 네. 인하 이런 부분이 좀 맞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되고 거래세가 완화되는 건 되게 이론적인 상황에선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네. 지금도 보유세 강화 얘기했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보유세 인상은 되지만 그건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는 구조지. 보유세 그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액, 보유세 네. 실효세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늘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세가 어느 정도 선진 외국은 거의 1%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0.16%라는 게 정부 발표거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준 다음에야 거래세 인하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양도소득세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지 발생하지 않으면 낼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같이 맞물려서 완화되는 거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저희는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국가와 또는 공공과 개인이 반반씩은 나눠 갖는 지금의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지금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정부가 규제 완화로 갈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 눈치 보면서 지금 버티면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어떤 신호를, 어떤 규제와 방향을 갖고 가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정부가 지금도 일관되게 더 이상 투기 근절 안 하겠다, 투기 근절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정책에 녹아나야지만 다주택자들도 이제 더 이상 집을 통해서 투기를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어떤 일부 언론이나 일부 계층의 강한 이 저항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흔들리면서 후퇴한다면 과거를 다시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계속적으로 현실화하려고 네. 하고 있고 이제 2022년 정도 되면 이제 100% 현실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러기 힘들까요? 현실화라는 거 보이스 로드맵이라는 게 참여정부에서는 이미 1%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대통령까지도 말씀하신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계실 때 그 정부에서 그 정책을 현실화시켰어야 되는데 정부가 발표만 하고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이게 유야무야 흐려지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시켰다라는 거를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정책으로 하려면 올해 표준주택 같은 경우나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게 대폭 인상됐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차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진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성달 이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팀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지난 금요일에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75석이 정답이고요. 자 금요일 선물 드린 분은 난혜원 님이십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자, 과세 공정성 등을 위해서 정부가 공적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토지지가 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